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걸 잘 물어봐요. 쌤 1급은. 그래서 뭐냐 대표적인 게 광고 때리는 거 있죠. 우리가 내가 어떤 핸드폰을 만들었어. 핸드폰을 만들어가지고 그 핸드폰을 만드는데 내가 여러 가지 광고를 때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계에서는 광고를 때리는 건 비용이지 해당 자산으로 안 봐요. 알죠? 또는 내가 이제 교육훈련비다라고 해가지고 그 해당 자산을 취득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종업원을 교육을 시켜야 된대. 뭐 기계 이런 것들 사올 때 뭐 또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업원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거 있잖아요. 자산 취득을 위해서 종업원 교육 훈련 시키는 것도 비용이지 요거 취득원가 아니에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무형자산은 간접적 지출이든 직접적 지출이든 전부 다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형자산은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만 더하지 간접적으로 관련된 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76페이지로 갑니다. 없나? 안 적어 놓으셨네.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좀 외워주세요, 요거. 좀 외워주시고, 거기다 좀 회차 좀 적을까요? 76페이지. 거기 어디 있냐면, 가로 1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보이세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회차 좀. 자, 81회 4. 81회 4. 그 다음에 97회 3. 그 다음에 103회 2. 다시 한번 81회 4, 97회 3, 103회 2 이렇게 잡고요. 있나? 여기 있네. 750페이지로 가보죠, 여러분들. 교재 750페이지. 제가 기출문제 교재라고 안 하면 그냥 일반 교재예요. 자, 교재 750페이지 갑니다. 백삼이 어디 갔니? 자, 2번이에요. 2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2번 말문제. 잘 나와요. 요거 잘 나왔었어요. 자, 보면 2번. 자,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취득이라는 건 자산이죠. 자산을 취득하다. 그러니까 자산이 아닌 것. 자산으로 보면 안 되는 거. 자, 가볼게요. 가가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이게 광고 때리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맞죠? 그래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발생되는 지출에 요거 광고 때리는 거니까 우리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아요. 750페이지. 자, 그 다음에 자,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시운전비죠. 맞죠? 요건 당연히 우리 포함한다라고 회계 때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설치. 내가 유형자산 기계장치를 많이 샀으면 한켠에 내가 설치할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기계장치를 우리 회사가 원하는 장소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발생하는 원가인 취득 원가의 개념에 부합하니까 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란데요. 뭐냐면 우리가 자산을 보유하면서 원상복구 있죠. 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 우리 회사가 좀 약간 석유 쪽을 석유화학 기업이에요. 그럼 환경을 해치잖아요. 그렇죠? 환경을 해치면 나중에 이제 복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복구한 거 그냥 우리가 비용 떨고 끝나요. 알죠? 비용이나 이런 것들 떨고 끝나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라도 아니니까 나다가 답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됐고요. 다시 이제 이쪽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자, 여기 꼭 외워주세요. 유형자산의 교환 취득 77페이지고요. 자, 교환 취득도 여러분들이 회차 좀 적어주십시오. 77페이지 동그라미 2번 교환 취득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회차 적어주세요. 77페이지. 자, 거기에다가 91회사 91회사 그 다음에 98회 3 91회사 98회 3 자, 보시죠. 여기.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좀 어려워요. 유형자산의 교환. 아마 세무 2급까지는 유형자산의 교환에 대해서 안 배우거나 아니면 그냥 찍먹합니다. 찍먹. 근데 여기서는 찍먹뿐만 아니라 부먹까지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유형자산의 교환 취득은 어떻게 나뉘냐면 동일한 자산을 우리가 교환하는 거 있죠. 맞바꾸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종자산관 교환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자산 있죠. 서로 다른 자산을 교환하는 걸 우리가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우리가 얼마에 취득했는지 취득가액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끔씩 오해를 하셔가지고요.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써보면 자, 여기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여기 이제 을이 있대요. 을이 있는데 갑이 뭘 줬냐면 기계를 줬대요. 갑이 기계 장치를 주고 뭘 받아왔냐면 차량 운반고를 받아왔대요. 요게 교환이잖아요, 여러분들. 교환. 맞죠? 그럼 교환일 때 갑 입장에선 이렇게 되겠죠. 이건 당연해요. 갑 입장에서 본 게 을 입장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럼 갑 입장에서는 기계 장치를 줬으니까 기계 장치가 날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계 장치가 날아갑니다. 대변으로. 물론 우리 감가상각 누계 같이 써야 되는 거 맞죠? 원래 감도 써야 되잖아요. 날릴 때. 그냥 퉁칠게요. 그것까지 하면 머리 아프니까. 알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 장치 줬으니까 날릴 때는 장부 금액으로 날려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장부 금액으로 얼마 날리고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 차량 운반고 잡아야 되잖아요. 차 가지고 왔으니까. 이 분계까지는 동의되시죠, 여러분들? 요 분계까지는 동의되세요? 기계장치 주고 차 샀으니까 기계장치를 장부에서 제거하고 차변에 차량 운반고 적어야 되잖아요. 맞죠? 지금 이 차량 운반고의 취득가액을 뭘로 보겠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죠? 그럼 왠지 여러분 여기다 뭐 쓸 것 같냐면 받은 거 쓸 것 같죠? 차 받았으니까 차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잖아요. 취득. 우리가 취득이라는 표현은 얼마 주고 사왔니죠. 얼마 주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차량 운반구 금액은 내가 준 거 있죠. 내가 준 걸 쓰지 원칙이 받은 걸 쓰지 않아요. 되세요? 우리가 취득원가의 정의가 뭐예요? 얼마 주고 사왔니잖아요. 맞죠? 근데 차는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건 원칙이 내가 준 걸 써요. 알죠? 자, 그래서 보시면 다시.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동종자산간을 교환하게 되면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분 이익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교환 손익이 되겠죠. 원래는 교환 손익이라고 하는데 실제 개정과목은 그냥 교환 이익이나 교환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처분 이익하고 처분 손실 씁니다. 했죠? 그러면 내가 동종자산을 교환하면은 내가 기계 주고 기계 받아오는 거죠. 그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보유하는 건, 동일한 자산을 교환하는 건
우리 회계에서 어떻게 보냐면 야 기계 주고 기계 받아왔으면 그냥 기존의 기계를 쓰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걸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동종자산 간 교환에는 여기요. 여기가 핵심이죠. 동종자산 간 교환에는 우리가 동종자산 간 교환 같은 경우에는 교환 손익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대 교환 손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분 손익은 그냥 여러분 어려우니까 교환 손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그럼 우리가 교환 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화면 보시면 그럼 교환 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우리가 기계장치에 장부 금액이 들어와야 돼요. 아시죠? 여기도 장부 금액, 여기도 장부 금액이 교환 손익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동물원의 그 자산은 동물들이죠. 맞죠, 여러분? 동물원의 자산 동물원. 여러분, 동물은 감가상각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웃기죠? 진짜입니다. 합니다, 여러분들. 뻥 아니고요. 그래서 사자의 수명이 13년이다. 예를 들면 13년이다. 라고 하면 네 13년 내용용 13년 감가상각 합니다. 실제 동물원은.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에버랜드입니다. 알죠? 에버랜드고 상대방은 어디라고 할까? 서울랜드 동물원 있나요? 있어요? 내가 에버랜드에서 사자를 주고요. 그 다음에 서울랜드에서 사자를 갖고 왔어요. 알죠? 그러니까 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서울랜드에서 받아온 사자를 얼마로 볼 거냐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 에버랜드, 우리 에버랜드에 있는 사자는 다른 사자가 온 걸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지, 당연히. 걔네들은, 저 자식 뭐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이죠, 우리 입장. 사자 입장이 아니라. 맞죠? 우리 입장에서 동물원에 가서 동물 볼 때요. 저 사자가 바뀌었네? 갈기털이 이상한데? 재미없구나. 그죠? 무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 사자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간주하는 거예요. 사자 바꾼지 몰라요, 여러분들 관객들은. 알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 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금액을 취득 원가로 잡아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얼마 주고 샀니? 그러니까 준 걸 써야 돼, 원칙이. 아셨죠, 여러분들? 됐죠, 여러분들? 요거? 자,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자, 들어보시면 예외, 이거 말문제만 냅니다. 말문제. 뭐냐면,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를 서로 간에 맞바꿔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를 서로 간에 맞바꾸는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차를 뭐 주시냐면, BMW도 그렇고, 페라리. 됐죠? 근데 전 여러분들한테 티코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친 거냐?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또라이는 아니다라고 가정. 알죠? 그러면 저는 티코를 여러분들한테 주면, 또 왜냐면 동종이잖아요. 둘 다 차잖아. 맞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티코의 문을 열어봐. 거기서 사과 박스가 나올 거예요. 너를 위해 준비했어. 자네가 사과 박스 막 이렇게 풍선까지 다다닥 해야 되게. 이해되세요? 그럼 형식은 똑같은 차지만 현금을 주고받는 게 금액이 크면 서로 다른 가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현금을 주고받는 게 우리 유의적이 회계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걸 유의적이다라고 표현해요. 알죠? 유의적이면 그건 형식은 동종이지만 다른 가치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종자산으로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건 말문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우고 이제는 요거 좀 지우고 이제는 이종자산간 할게요. 자, 이종자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종자산은 이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아까 다시 사자랑 할게요. 자, 뭐냐면, 자, 에버랜드에서 호랑이가 넘쳐요. 에버랜드 쪽 호랑이 많거든요. 제가 거기 있는 호랑이를 좋아해. 막 모궁이랑 뭐 있어요. 아무튼 호랑이가 넘쳐. 넘친 사자가 부족해. 근데 서울랜드는 사자가 진짜 많은 호랑이가 부족하고.
알죠? 그래서 우리 그 에버랜드에서요, 호랑이 줬어요. 호랑이를 주고 사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들. 당연히 전 호랑이 팬입니다. 사자도 멋있는 것 같아. 그죠? 호랑이가 멋있는데, 호랑이는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싸우잖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호랑이는 그, 균형이 잘 잡혀 있더라고. 맞죠, 맞죠. 근데 사자는 못 일어서더라고. 사자는 일어서지 못해. 진짜예요. 사람은 엎드려 싸워, 엎드려. 호랑이한테 맨 두드려 맞아. 호랑이를 위해서 이렇게 막 갈기거든. 아무튼, 호랑이 좋아해가지고. 그죠? 어릴 때만 키우고, 그러니까 밥 안 주면 잡아먹히잖아요. 농담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다르죠?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에버랜드는 어떻게 보냐면, 호랑이 주고 사자 받았죠? 그럼 이렇게 봐요. 기존 호랑이를 처분한 돈으로 사자를 샀다라고 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뭐예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한 다음에 상대방 걸 가지고 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내가 준 거예요, 준 거. 여기 있죠. 내가 제공한, 여기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원칙이 제공한 자산의 시가. 당연히 팔 때는 시가로 팔겠지. 팔고 그 돈으로 사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대방 걸.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가 이종이면 여기 원칙이 제공한 자산의 시가라고 할게. 그냥 시가 됐죠?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칙은 둘 다 시가를 알면 내가 제공한 걸 써요. 근데 이럴 수 있겠죠? 뭐냐면 내가 호랑이를 주고 사자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호랑이의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어. 좀 웃기죠? 근데 얘는 짱이에요. 호랑이의 시장이 없어, 잘. 왜냐면 호랑이를 사람들이 많이 안 키워. 알죠? 근데 사자 시장은 넘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준 것의 시장에서의 가치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아온 것의 가치는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알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내가 받은 것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예외적으로 내가 준 거의 시가를 모를 수 있잖아요. 맞죠? 준 것의 시가를 모르면 여기 준 것의 시가를 모르면 이때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쓴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들어보세요.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내가 사자를 줬는데 내가 호랑이를 줬는데 호랑이 시장이 활성 안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사자를 받아왔죠. 맞죠? 그럼 사자를 받아온 것을 그 호랑이의 시가로 보겠다라는 거. 호랑이 금액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겁니다. 되세요? 일단 이렇게만 하면 말이니까 일단 말 문제는 풀어야죠, 여러분들. 그죠? 주로 말 문제로 많이 나와요, 말 문제로. 자, 해보죠. 77페이지. 자, 77페이지 동그라미 2번 교환 취득 있죠? 자, 교환 취득에서 기억에 동종자산 간 교환 밑줄 치시고. 동종자산 간 교환 밑줄 치시고 제목에. 자, 일단 첫 번째 줄 장부가액으로 한다 밑줄입니다.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 원가는 교환 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동종자산 간 교환이면 그냥 기존 자산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밑줄. 따라서 교환 손익,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알죠? 자, 근데 어디냐면 네 번째 줄에 만약 물리적으로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기 만약 물리적부터 다섯 번째 줄에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본다까지 두 줄 밑줄입니다. 자, 밑줄. 자, 만약에 물리적으로 유사한 자산이라도 공정가치의 차이, 아까로 따지면 티코하고 뭐였지?
뭐 티코하고 비싼 마세라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페라리 같은 거. 공정 가치가 어마하게 나죠. 그래서 대개 현금을 수수가 유의적, 중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형식은 동종이지만 다른 가치의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 자산 간의 교환으로 본다는 말 문제. 아시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있죠. 제목의 밑줄 이종자산 간의 교환 밑줄 치시고 자, 세 줄 전부 다 밑줄입니다. 자,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해서 새로운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준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고 이때 교환손익,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액은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밑줄 치시고 안녕하세요. 자, 근데 이거 뭐 하나 안 남아있네. 어디 있냐면 77페이지 맨 아래 표 보이세요, 여러분들? 77페이지 맨 아래 표에 이종자산 간 교환거래 있죠, 여러분들? 제목의 밑줄 좀 다시. 이종자산 간 교환거래 밑줄 치시고 그 표 첫 번째 제목의 원칙 보이세요? 원칙의 밑줄. 그리고 오른쪽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밑줄 치시고 요게 원칙입니다. 이종자산 교환이면 내가 준 것의 시가. 근데 자 예외 밑줄 예외. 아래 예외 밑줄 치시고 그때는 오른쪽에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밑줄 치시고 맨 아래 거.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예제 가지고 해볼게요.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자,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78페이지 예제 2-7번 보고 우리 분계 좀 끊어볼게요. 자, 보면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10월 1일 날 사용 중이던 기계 A 취득가액은 1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4만원. 여기까지 하면 기계 A의 장부가는 얼마예요? 장부가. 6만원이죠? 10만원 주고 샀는데 4만원 때까지 감가상각 됐으니까. 자, 얘를요, 토지와 교환했대요. 자, 일단은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사용 중이던 기계 A에 밑줄 치시고, 사용 중이던 기계 A에 밑줄 치시고. 그러면 기계 A가 내 거죠, 내 거? 맞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에 토지와 교환 밑주시고. 그럼 토지는 상대방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계 주고 토지 받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되세요? 자, 계속 보죠. 토지와 교환하면서 또 밑줄. 현금 10만 원을 지급, 현금 10,000원을 지급 밑주시고. 자, 그리고 밑줄입니다, 계속. 교환 시 기계 A의 공정가치는 11만 원이다. 그럼 기계 A가 내 거죠, 내 거. 지금은 이종자산이죠, 여러분들. 기계 주고 토지 가지고 왔으니까. 맞죠? 이종자산 간 교환은 원칙이 내가 준 것의 시가입니다. 내가 준 것의 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내가 준 게 기계잖아요. 기계의 시가 11만 원이라고 돼 있네. 맞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림 그릴게요, 그림.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한강 한강이고 여기는 상대방이라고 할게요. 상대방. 알죠? 상대방 누군지 안 줬으니까. 그러면 한강이 이렇게 준 거죠. 한강이 뭐 줬냐면 기계 A 줬어요. 맞죠, 여러분들? 기계 A 줬는데 기계 A는 장부가 6만 원이죠? 취득가 말고 장부가 6만 원이고 시가는 11만 원. 아이고, 뭐야, 왜 이래?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 받았어요? 그죠? 토지 받아왔잖아, 토지. 토지 받아왔는데 현금 내가 줬나? 내가 줬죠? 10만 원. 그래서 현금을 다시 10,000원을 준 거예요. 상대방한테.
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상대방한테 기계 줬잖아요. 그럼 기계 줬으니까 기계 날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계를 이렇게 날리시면 돼요. 일단 10만 원. 왜냐 우리가 유형자산은 반드시 취득원가하고 감루 같이 써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기계장치 10만 원 날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4만 원 날리고. 그죠? 요렇게 하면 장부금액 6만 원짜리 날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이종자산간 교환은 원칙 이랬었죠. 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 시킨 다음에 상대방 거 사왔다라고 본다고. 맞죠? 그럼 당연히 난 얼마에 팔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시가인 11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나는 6만 원짜리 기계인데 11만 원에 팔았죠. 팔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뭐야. 죄송해. 뭐야?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왜 네가 먼저 뜨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1. 얘가 1이고요. 얘가 1. 장부 금액 날리는 건 무조건 1번이에요. 줬으니까 내 장부에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써냐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현금화 시킨 다음에 걔 거 사왔다라고 했죠. 그럼 6만 원짜리를 시가 11만 원에 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무조건 시가와 내가 준 것의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2번. 됐죠? 근데 상대방한테 얼마 받아왔어요? 현금 10,000원까지 받았죠? 맞죠? 네, 현금 10,000원까지 줬죠, 내가? 맞죠? 그럼 이거예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가 11만 원에 팔아서 현금화 시켰는데 다시 또 10,000원까지 같이 줬죠? 그럼 난 현금 시가로 팔았기 때문에 11만 원에다가 상대방한테 10,000원까지 줬으니까 이 토지의 취득 원가는 12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 그래서 요게 3번.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이종자산 간의 교환의 원칙 있잖아요. 원칙은 무조건 얘 물어봐요. 취득가액은 얼마니? 이렇게. 알죠? 그래서 꼭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해당 자산을 처분해서 현금화를 시켰다. 근데 또 줬으니까 나는 그 현금에다가 10,000원까지 보태서 상대방 자산을 샀으니까 12만 원 주고 사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알죠? 그래서 무조건 유형자산의 우리 유형자산 간의 교환에서 이종자산 교환에서는 무조건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꼭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제공한 거 있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하고 칸이 모자라. 공정가치와 장부가가 무조건 유형자산 처분 이익입니다. 알죠? 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자산을 시가에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켰기 때문에 처분 이익하고 손실은 변하지 않아요. 알죠? 이렇게. 자, 됐고요. 자, 이제는 몇 번이냐면 2번 보죠. 2번. 78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볼게요. 자, 10월 5일, 자, 밑줄. 사용 중이던 비품. 이번에는 내가 비품을 사용했으니까 내 자산이 비품이죠. 자, 보니까 취득가액은 1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4만원. 이니까 총 6만원. 장부금액. 얘를요, 밑줄. 차량 운반구를 교환. 그럼 차량 운반구는 내가 받은 거죠, 받은 거. 준 건 비품이고 받은 건 차량. 자, 차량 운반구를 교환하면서 밑줄 10,000원을 수취. 이번엔 받았네요. 돈 받았네요. 아까는 돈 줬죠? 그죠? 시험에 더러우면 돈 들어오고 나간 거 줘요. 자, 밑줄 계속. 교환 시 비품의 공정가치는 모르나. 즉, 내가 준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계속 밑줄. 차량 운반구의 공정가치는 12만 원이다. 여기에 밑줄 치시고.
그럼 얘는 분명히 이종자상 간의 교환이잖아요. 그렇죠? 이종자상 간의 교환인데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죠. 내가 준 것의 시가를 알 수가 없어요. 맞죠? 받은 것의 시가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받은 것의 시가를 쓴다라고 이제 예외적으로.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예외일 땐 어떻게 본다라고 했어요. 내가 준 걸 알 수 없으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거 있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걸 내가 준 것의 시가로 볼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차량 운반구 받았잖아요. 그럼 차량 운반구 받았죠. 그리고 거기다 현금 받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차량 운반구 12만 원에 만 원까지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13만 원 받았죠, 총. 총 13만 원 받았죠? 그 13만 원을 내가 준 비품의 시가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럼 분계 좀 보시죠. 분계. 얘는 분계가 반대입니다. 원칙은 무조건 취득가액 물어보고요. 지금처럼 이종자산 간의 교환 예외면 무조건 뭐 물어보냐? 처분 이익이나 손실 물어봐요. 해볼게요. 자, 일단. 자, 이종자산 간의 교환입니다. 자, 일단 대변에 비품 10만 원 날라가죠? 그쵸? 그리고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 4만 원 날라갑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쓰냐? 내가 받은 거 있죠? 내가 받은 것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받은 것은 차량이고요. 지금은 받은 것의 시가밖에 모르죠. 준 것의 시가를 모르죠. 그럼 받은 거 차량 운반구 12만 원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얘는 거꾸로 가요. 어떻게 가냐면 1번이 장부금액 없애기,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두 개입니다. 2번이 내가 받은 거 적기. 내가 받은 거 적기. 난 그럼 총 13만 원 받았죠. 차 12만 원짜리도 받고 현금 만 원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줬는데 13만 원이나 줬어, 나한테? 왜냐면 내가 준 것의 시가를 모르니까. 그렇죠? 비품의 시가를 모르니까 13만 원을 줬어? 내 입장에서는 받았잖아요. 상대방은 13만 원 준 거고. 차 12만 원에 만 원. 그러면 내 비품, 내가 준 비품의 시가는 13만 원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일단은 준 거는 6만 원이죠. 없앤 건 6만 원인데 받아온 거 13만 원이잖아요. 맞죠? 13만 원이니까 나머지 4번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에요. 여기 3번. 요렇게. 자, 이거죠. 내가 6만 원짜리를 없앴어요. 없애고 근데 내가 준 것의 시가를 모르니까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죠.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 원래. 근데 상대방 걸 알아요?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13만 원 총 다 준 거죠. 내가 준 것의 시가를 모르니까. 그럼 나는 6만 원짜리를 없앴는데 상대방이 13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준 것의 시가를 13만 원으로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6만 원짜리 없애면서 야 13만 원 받았어? 그것만큼 이득 봤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위쪽에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준 것을 아니까 내가 준 거 있죠? 내가 준 것을 일단 판 것으로 봐요. 팔아서 현금화 시켰으니까 무조건 처분 이익은 고정이에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 얘를 시가에 처분해서 현금화 시킨 다음에 상대방한테 준 걸로 내가 받은 것을 결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관련된 문제 좀 볼게요. 어디냐면은 이게 교재에 있을 건데. 왜 없지? 아, 여기 있네. 여러분들 97페이지. 네? 아니에요. 자, 97페이지. 글쎄 모르겠네. 나가. 19번 부탁드려. 19번. 97페이지 19번 실제 기출문제예요. 왜 나가셔야 돼요? 자, 그래요? 글쎄 모르겠네.
네. 일단 97페이지 19번 좀 풀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 자, 보시면 지금 딱 보니까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죠. 그죠? 왜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냐면 사용하던 마스크 제조 기계가 내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준 거. 내가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과 교환이니까 요 차량이 받은 게 되겠죠? 받은 거. 그래서 일단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 준 거하고 받은 게 교환하면서 다르니까.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문장이 있죠. 마스크 제조 기계의 공정 가치가 1억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준 것의 시가를 알 수 있죠? 맞죠? 그럼 요 1억 2천만 원은 내가 준 것의 시가가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준 것의 시가가 명확하다라는 건 내가 받은 걸 어떻게 본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 시킨 다음에 상대방 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해석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보시면 여기 그럼 일단은 기계장치 내 장부상에는 2억 빼기 9,020만 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변에 기계 2억 없애고 그 다음에 감루 9,020만 없애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 기계의 장부 금액이 1억 980만 원이더라고요. 두드려 보니까. 근데 얘를 일단 얼마에 판 걸로 봐요? 시가. 1억 2천만 원에 처분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억 2천만 원에 처분한 것으로 보니까 처분 이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답이 일단 무조건 1번이에요. 1번이에요. 근데 내가 1억 2천으로 팔아서 일단 시가에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상대방한테 줬더니 상대방이 나한테 다시 1억 준 거잖아요. 그럼 나는 현금을 얼마만 준 거예요? 2천만 원만 준 거죠. 1억 2천을 상대방한테 팔아서 현금화 시킨 다음에 줬더니 얘가 야 1억은 돌려줄게. 왜냐면 나 받았으니까 나는 받았으니까. 그럼 돌려줄게 라는 건 난 그 자산을 현금 1억 2천 줬더니 1억은 준 거야 나한테. 그럼 현금 2천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종자산 간 교환 있잖아요. 이종자산 간 교환인데 지금처럼 처분 이익이나 손실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내가 준 것의 장부가하고 시가. 왜냐면 내가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상대방 자산 사온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처분한 건 얼마냐면 1억 2천인데 상대방이 나한테 1억 줬어요. 그럼 상대방은 야, 그 1억 2천 아니야. 너한테 1억 줄게. 2천만 원짜리야.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산은. 받은 거 상대방한테 받은 거. 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종자산 내가 얼마 주고 샀니잖아. 얼마 주고. 근데 준 건 1억 2천인데 상대방한테 다시 1억 받았으니까 순수하게 준 건 2천만 원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요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볼 거냐라고 하면 2천만 원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10분 쉬셨다가